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희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유족이 경찰이 고인의 죽음을 개인 신상 문제로 방향을 몰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과 유족 간의 갈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에선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2시간 동안 만찬 회동을 하며 총선 승리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에서 이재명 대표는 단합을, 이낙연 전 대표는 혁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외국 정상의 첫 캠프 데이비드 방문으로 대북 공조와 대중 견제를 통한 3국의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계곡과 해수욕장은 물놀이를 나온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지난 이틀간 장마 뒤 폭염이 이어진 탓에 온열 질환자가 108명에 달했습니다. 지방의 한 법원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판사는 업무와 관련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전일을 맞아 방북한 중국 대표단을 접견하고 환영연회를 진행했습니다. 혈맹을 재확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받은 김 위원장은 양국의 국제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희초 사건에 대한 유족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유족 측은 경찰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개인 신상 문제로 몰아갔고 이를 언론에 흘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본질을 조작했고 학교에서는 사건의 핵심 내용을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소식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희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8일. 경찰은 서희초등학교 동료 교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경찰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경찰이 사건 초기에 학교에서의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개인 신상 문제로 방향을 몰아 언론사 등에 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찰은 사건 본질을 조작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데 사망의 원인을 학교 안에서 발생한 일이 아닌 교사 개인의 문제로 봤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유가족은 MBN과의 통화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 문제를 포함한 개인 문제로 사건 배경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유가족 측의 비판에 대해 경찰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면밀하게 수사 중이라며 동료 교사 중 조사에 동의한 교사들을 차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전현직 교사들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교권 침해 대책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인원은 3만여 명. 대부분 숨진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검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전현직 교사와 예비교사들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찜통더위 속에 주말도 반납한 가운데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의 교육 현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교사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육의 산 주체인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소리내고 참석자들은 숨진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는 의미로 검은색 옷차림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이후 두 번째로 열린 대규모 도심 집회. 교육 현장에서 겪었던 현직 교사들의 교권 추락 사례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아동학대 처벌법이 악용되고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옳은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어야 하는 이 상황이 정상입니까? 그동안 억눌러왔던 교사들의 날선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그거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냐고 오히려 특수교사를 탓하는 학부모님이 있습니다. 교육대학 교수 100여 명도 동참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도심 집회는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한 가운데 교원 노조나 단체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교사들의 권리보호 법제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다수의 국민동의 청원은 5만 명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별로 회부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부산에서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선생님의 얼굴과 가슴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의 복장 문제가 발단이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교사는 이 충격으로 병가를 냈고 학생을 고소했습니다. 오태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2학년 학생 B군의 복장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B군은 욕설을 퍼붓고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A씨는 B군을 교무실로 데려갔는데 이 자리에서 B군이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3차례 폭행했습니다. 남자 선생님인 A씨는 충격을 받고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강제 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제한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A씨는 B군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관계자 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린 서희초 사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서남빛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유족들이 경찰을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렇게 유족 측에서 판단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배경을 뭘로 봐야 됩니까? 네, 경찰이 서희초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아직 단정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예.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면서 개인 신상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이제 막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시작된 단계라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유족은 입장문에서 경찰이 사건의 본질을 조작했고 학교는 사건 핵심을 은폐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유족이 얘기한 게 연필 사건이라는 건데 네. 교사 사망 사건에서 유족 측은 이 사건이 핵심적인 이유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족 측이 입장문에서도 바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학교 측이 입장을 밝힐 때 왜 연필 사건을 뺐느냐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학교 측이 지난 20일 학교장 명의로 공개한 입장문을 보면 담임 교체 사실이나 학교 폭력 신고 사안 등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때 한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연필로 긁힌 사건은 언급이 없었죠. 유족 입장에선 학교 역시 핵심을 은폐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경찰 조사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네, 일단 경찰은 교원 노조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른바 학부모 갑질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연필 사건 이후 학부모와 교사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봐야 할 거고요. 또 숨진 교사가 근무 중에 또 다른 갑질로 고통받은 건 없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장 등 60여 명의 교사를 모두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이런 교권 붕괴나 침해가 우리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일본에서도 교사들의 이직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면서요. 네, 일본 교사들의 또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다는 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공립초중고교에서 정신질환으로 이직한 교사가 2021년 한 해에만 953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문부과학성 통계조사인데요. 조사가 3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직자, 교사 숫자가 2018년보다 171명 늘었고 최초 조사 시점인 2009년과 비교하면 1.6배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직자 숫자가 많은 건 초등학교였고 그 다음이 중학교, 고등학교 순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교사 업무 환경 개선과 정신 건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서남빛 기자였습니다. 조금 전 7시 8분쯤 전북 장수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긴급 재난 문자로 지진 발생을 알렸는데요. 처음에는 규모 4.1이었지만 3.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불과 약 30분 전인 오후 7시 7분 59초에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북위 35.80, 동경 127.53도 위치에서 깊이 6km 지점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기상청이 처음에 규모 4.1로 발표했었습니다만 재분석 후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규모 4.1에서 3.5로 하향 조정됐지만 내륙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한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진동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방청에 따르면 지진을 감지했다는 신고는 총 9건이 접수됐습니다. 전북 5건, 전남과 전북 1건, 경남 2건인데요. 긴 장마로 땅이 물을 머금고 있는 만큼 작은 규모의 지진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긴장을 늦춰선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김은미 기자였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어젯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났습니다. 두 번의 연기 끝에 만난 두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 대표는 당의 단합을 강조했고 전 대표는 혁신과 도덕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해로 일정을 두 차례 연기한 끝에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비공개 회동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내년 총선 승리를 역사적 소명이라고 말했지만 방법론은 달랐습니다. 우선 이 대표는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이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이 다음 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당내 분란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비명계에 대한 공세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동을 두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딱 어울린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의 현 주소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남 탓만 하는 것을 보니 둘 중 민주당을 혁신할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으로 사실상 계파 갈등만 재확인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오늘 정치톡톡은 방금 보신 명락회동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출입하는 안보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두 전현직 대표가 일단 만나긴 했어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어제 만남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귀국 환영의 의미로 꽃바구니를 선물했습니다. 선거에 애 많이 쓰셨는데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요. 석 달 전에 이 전 대표 장인상 때 잠깐 보긴 했었지만 정식으로 만난 건 대선 이후 506일 만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고 정치활동을 바쁘게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만나지 않아서 당내에선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총선에 실패하면 난파선 위에서 단 둘이 서로 선장되겠다고 싸우다가 둘 다 죽는 격이에요. 대야 안 하면 그게 전부 똥바가지 다 써야죠. 그러다 보니까 만나라는 압박이 꽤 컸어요. 당 안팎에서. 등 떠밀어서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정도 사실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7월 11일, 19일 시도는 했었는데요. 집중호우 때문에 불발됐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그 중간인 7월 13일 민주당 출입기자들과는 오찬을 했습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억지로 만나는 모양새가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예, 당내에서는 이슈가 꽤 크다 보니까 기자들 관심 굉장히 많았는데 사진밖에 지금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시간, 장소 다 비공개였습니다. 기자들도 장소를 알아내느라 사실 종일 애를 먹었는데 결국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대체 왜 비공개냐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 측에 물었더니 지지자들이 워낙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답 돌아왔습니다. 예, 이렇게 만난 두 사람 비공개로 만나긴 했지만요. 성과는 있었다고 봐야 돼요? 네, 김영진, 윤영찬 의원까지 4사람이 어제 막걸리 2병을 비웠다고 합니다. 분위기도 좋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선 만나야 해서 만난 거고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다 이런 평가 나왔습니다.
의미를 부여할 어떤 얘기도 없었다는 겁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단합에 이낙연 전 대표는 혁신에 방점을 찍으며 묘한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견만 노출된 거 아니에요? 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내년 총선에서 이 전 대표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 깊습니다. 하지만 그런 언급 전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첫 만남인 만큼 공천 같은 민감한 주제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웠을 거다. 이런 전망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재명 대표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정부 여당에 부담이 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내 계파 갈등과 함께 다시금 불거지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정치권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시기를 거론하면서 사퇴설 나왔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되면서 다음 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또 청구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나오죠. 그렇다 보니 이 대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가 또다시 여의도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X파일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퇴진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K 의원을 당대표로 밀겠다. 40명의 의원을 다 지금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곧 나타날 거다. 그러면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K 의원은 누구고 실제 이 대표의 사퇴설이 가능성이 있나요? 네, K 의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면서 경선에서 중도 사퇴했던 김두관 의원입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직접 입장을 확인하진 못했는데요. 이르면 10월 대장동 개발특혜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 선고가 나올 거란 전망이 있는 만큼 10월 사퇴설이 다시 불거지는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 앞서 의원총회에서 총선에서 지면 내 정치도 끝난다. 승리를 위해 뭐든 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막상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번복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실제 결단을 내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8월 18일에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장소는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고요. 이번 만남이 세 나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납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굳건한 동맹을 확인하는 등 3국 간의 새로운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The leaders will celebrate a new chapter in their trilateral relationship, and they will reaffirm strong bonds of friendship. Of course, the ironclad alliances. 의제에 대해선 영내와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처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촉진과 경제 번영을 강화하기 위한 3국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북 3자 공조와 관련해 작전과 훈련을 같이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군사 역량을 개발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ight now, there doesn't appear to be a diplomatic path forward here to denuclearizing the peninsula, so we got to make sure we're ready to deal with these range of threats.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건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일 3국 간 만남은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역사적 합의를 끌어낸 장소로 유명해 이번 3국 정상의 만남이 어떤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무더위 잘 버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폭염에 바깥이 무서운 날입니다만 그래도 7말 8초 휴가 성수기라 그런지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북적인 오늘입니다. 이 밤낮 없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다는 소식이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윤현지 기자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고 튜브를 탄 사람들은 넘실대는 파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휴가를 즐기러 온 피서객들로 해수욕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좀 날씨 때문에 혹시 비 오면 어쩔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백사장에 파라솔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뙤약볕 아래 피서객들이 바닷물을 향해 뛰어듭니다. 바닷가에선 모래찜질을 하며 해수욕장을 한껏 즐깁니다. 친구들이랑 방학 맞아서 이제 놀러 오기로 했는데 사실 들어갈 생각 전혀 없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저희가 싹 가시고 진짜 몸이 너무 시원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 가까운 계곡도 마찬가지.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계곡물 속에서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식힙니다. 늘어난 피서객만큼 더위에 지친 사람도 늘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열사병이나 탈진과 같은 온열 질환을 겪는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더위를 피해 실내 공간을 찾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키즈풀. 미끄럼틀에 걸터앉은 아이가 풀장으로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성수기다 보니까 8월 중순까지는 고객님들이 계속 찾아주시고 있어요. 주말은 거의 계속 풀로 예약이 돼 있고요. 주중에도 계속 지금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찜통더위가 이어졌고 내일도 한낮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데다 열대야까지 나타나겠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네, 그리고 휴가철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도 발생하면서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호남 고속도로에선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40대 여성이 숨졌고요. 경남 통영에선 아이의 튜브를 가지러 바다로 들어간 40대 아빠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안진호 기자입니다. 차들이 몰려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고속도로.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당한 경차는 그대로 뒤집히고 앞선 차를 덮칩니다.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차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체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경남 통영에선 떠내려간 튜브를 가지러 바다에 들어간 4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통영시 산양의 앞바다. 20여 미터를 떠내려간 남성은 해경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놀러 오셨는데 제 아이들이 놀던 튜브가 떠내려가니까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사륜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사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80대 노부부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은 사건입니다. 지방 법원의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그것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서울에 출장을 왔다가 조건 만남 앱을 통해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평일 대낮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조건매매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벌인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잡고 보니 남성은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 중인 현직 판사였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업무 관련 출장차 서울에 들렀다며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강남 일대 호텔에서 오후 시간대에 성매매가 많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고 근처에 잠복 근무 중이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오후 6시쯤 호텔방에서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미 현장을 떠난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소속된 법원에서 성범죄 관련 판결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판사라는 신분 특성상 이번 사건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파면은 어렵습니다. 법관 신분 보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일반 공무원과 달리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이 아예 불가능하고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정직 1년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네, 제보엠 순서입니다. 나오지도 않은 제품을 예약하라고 유도하고 200여 명에게서 3억 원 돈만 받아 잠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인용 장난감총 판매업체가 벌인 이 사건을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명 성인용 비비탄 총이라고 불리는 에어소프트건이라는 장난감 총입니다.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총을 판매하는 한 업체가 최근 주문된 제품에 대해 공급이 불가하다는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피해액만 약 3억 원어치, 피해자는 200명이 넘는데 미리 대금을 받은 뒤 상품을 제작해 발송하는 프리오더 방식에 당한 겁니다. 그 프리오더라고 구매 확정을 해야만 이제 예약이 완료된다고 해서 한 달씩 또 미뤄지고 하다가 결국에 거의 3개월 동안 지금 물건을 못 받은 상태거든요. 업체는 프리오더를 결정한 구매자들에게 허름한 박스에 안내문과 과자를 넣어 보냈습니다. 예약 판매가 아닌 일반 판매였기 때문에 기한 내 물건을 배송하지 않으면 업체도 위약금을 물어야 해 이런 꼼수를 쓴 겁니다. 이제 구매 확정이나 이런 거를 받기 전에 이제 안내문이랑 이제 작은 과자나 젤리들을 받았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예약 확정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제품 배송은 미뤄졌고 이에 사기임을 직감한 피해자들은 경찰서에 업체 대표를 고발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거래 중개업체들은 이미 물품이 발송됐기 때문에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라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한정판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들 심리를 이용한 프리오더. 구매 전 꼭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떨어지던 아파트 전세 가격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포도 줄었고 매매가가 오름세를 보인 것도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최윤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송파의 한 대단지 아파트. 올해 초 84제곱미터 전셋값이 6억 원에서 7억 원까지 급락했는데 최근 10억 원으로 순식간에 뛰었습니다. 이제 재계약 다 했고 이사 갈 사람 갔고 했으니까 이제 물건이 많이 없는 거예요. 대출 없는 거는 10억이 좀 넘어요. 옛날에 잘 나갔을 때는 전세 12억, 13억도 갔어요. 전국적으로도 전셋값은 1년 반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방 전셋값은 내렸지만 서울 수도권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0.01%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주 연속, 전국적으로도 2주째 오르고 있는 데다 전월세 전환율도 4.8%로 지난해 말보다 0.4%포인트 올라가면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정부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역전세 공포로 불안했던 전세 시장은 안정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2년 전 전셋값이 워낙 높았던 만큼 역전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셋값 오름세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역전세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이고요. 하지만 전세 가격이 지난해 매매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반기 서울 강남 서초 등 강남권 입주 예정 물량이 10,000건이 넘습니다. 통상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 주변 주택 전세 시세는 하향 조정을 받곤 해 전세값 상승세를 부추기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그리스 곳곳에서 2주째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풍을 타고 번진 불길은 급기야 군 탄약고까지 덮쳤습니다. 최근 열흘간 그리스에서 발생한 화재만 600건이 넘습니다. 송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 사이로 거대한 화염이 솟구칩니다. 그리스 해안마을 네아 안치올로스에 있는 탄약고에 불이 옮겨붙어 폭발한 겁니다. 전날 중부 도시 볼로스 외곽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펑 터지는 탄약고 폭발음은 20km 떨어진 볼로스까지 들릴 정도였고 인근에서 방송 중이던 취재기자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근 지역까지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최근 열흘간 화재가 67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지역 곳곳은 황폐함 그 자체입니다.
34 years. That's how many years this place was here. 34. And in a few minutes, all gone. Everything turned to ashes. 주민은 물론 관광객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그리스 관광 산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Όμως ξέρουμε ότι η μάχη αυτή θα είναι πάντα δύσκολη, καθώς βιώνουμε ήδη τις επιπτώσεις της κλιματικής κρίσης και ξέρουμε ότι τα πράγματα... 그리스에서는 아직 100건에 가까운 화재에 불길이 잡히지 않아 비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북한이 정전일을 계기로 중국과의 유대를 노골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친서에서 북한을 위대한 우정이라고 치켜세웠고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이 협력해 국제 정세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정전일 행사에 초대된 중국 대표단을 접견한 뒤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국회 부의장격인 리웅중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시 주석은 친서를 통해 혈맹으로 맺은 위대한 우정이라며 국제풍운이 어떻게 변하든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두 나라가 긴밀한 전략전술적 협동을 통해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접근평 동지가 당 및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주고 훌륭한 축원이 담긴 친서를 보내준 데 대하여 거듭 사의를 뒤이어 연회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리웅중 부위원장이 각각 연설했습니다. 김여정이 외국인사 앞에서 연설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부부장의 연설은 이례적이지만 김여정도 백두혈통인 만큼 북중 간 혈맹이라는 특수관계가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도 접견하고 무기 전시회를 둘러봤습니다. 전승절을 계기로 한미일 공조에 맞서 북중러 삼각 밀착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튀김 요리를 하고 나면요, 기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골치가 꽤나 아픕니다. 그래서 폐식용유로 비누도 만들지만 이거는 옛날 얘기고요. 요즘은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디젤 연료가 된다고 합니다. 순환 경제를 살펴보는 MBN 기획 두 번째 순서 유승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폐식용유가 트럭에 실려 공장에 들어옵니다. 올리브유부터 콩기름까지 다양한 종류의 식용유가 담긴 기름통이 한편에 쌓여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200~300통 정도 걷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새기름을 쓰시고 저희가 이제 폐유를 수거할 수 있게끔. 로봇이 기름통을 기계에 옮기자 금세 많은 양의 기름과 금속 조각이 분리됩니다. 제가 든 폐식용유는 불순물이 많아 굉장히 탁합니다. 이 폐식용유는 공정을 거쳐 이 공장에서만 하루 170톤 안팎의 깨끗한 바이오 디젤로 변합니다. 동물의 지방이나 식물의 기름으로 만든 바이오 디젤은 주로 기존 경유의 첨가제로 쓰입니다. 정제와 반응, 분리와 증류 등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바이오 중유와 바이오 선박류의 원료로 또 쓰이고요. 이런 글리세린, 이런 제품은 또 화장품 원료로도 또 쓰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바이오 디젤의 활용 분야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소를 첨가함으로써 자동차 연료유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바이오 납사, 바이오 항공유 같은 2세대 바이오 디젤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바이오 디젤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65만 톤을 생산한 우리나라와 달리 860만 톤을 생산한 미국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들은 200만 톤 가까이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관련법 개정을 비롯한 지원에 나선 만큼 무심코 버렸던 폐식용유가 미래 에너지이자 먹거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요즘 중국에선 방문 서비스가 대세라고 합니다. 요리가 필요하면 시간에 맞춰서 방문을 요청하고요. 또 손톱 관리도 집에서 하고 반려동물을 봐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맞춤형 방문 산업이 인기인 중국 시장을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양손 가득 식재료를 들고 집으로 와 주방에서 능숙하게 요리를 합니다. 다름 아닌
맞춤형 방문 요리사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요리를 원하는 시간에 직접 자택으로 찾아와 요리를 해주는데 최근 베이징에서 이용객이 급증했습니다. 我们自己内部公司是有8个人，外援是有50个人，最忙的时候能达到300单。 평소 일이 바쁜 허 씨는 한 달에 한 번 모바일 앱으로 방문 네일 케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전문가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손톱을 손질해주고 갑니다. 是对我时间的一个很大的这种解放，我觉得有一个更大的一个自由度去选自己想做的东西。 중국에선 이처럼 요리나 미용뿐 아니라 노인 복지와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방문 서비스가 늘고 있습니다. 한 기업 정보 제공 업체에 따르면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맞춤형 방문 서비스 업체 등록 건수가 지난 5년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7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오늘도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전국 많은 곳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는 35도 안팎까지 오른 곳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낮 동안 뜨거웠던 더위의 기세는 밤사이 열대야로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강릉, 청주 26도 등 대부분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서울 34도,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35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강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날 수 있는 만큼 피서 가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춘천 34도, 강릉과 청주는 35도까지 치솟겠고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34도, 부산은 32도가 예상됩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밤엔 열대야가, 낮엔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 부여 궁남지에 핀 연꽃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시원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뉴스센터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